성균관대학교를 보시면 성균관대학교는 몇 년째 지금 유형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유형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고정된 유형별로 고득점 포인트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득점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성대는 수능 직후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사전에 충실하게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일정 자체가 12월 5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수능 최저 기준은 잘 보시면 국수, 사탐 중에서 두 개 영역을 합해서 등급 합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탐 과목을 산정을 할 때 두 과목 평균을 예를 들어서 두 과목을 평균했을 때 2.5다 이러면 원 단위를 절사해 줍니다. 따라서 사탐이 두 과목이지만 그렇게까지 부담이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아래쪽에 논술 이외에도 교과 내신 점수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교과 내신 이외에 또 비교과 내신은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교과를 다 만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신의 영향력이 40이 아니라 30이라고 읽어줘야 되고, 그 30 자체 급간도 아래쪽에 보시면 석처 등급에서의 급간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논술 문제의 특징 좀 더 보시겠습니다. 문항 1번은 분류요약 문제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요약 문제에서는 제시문이 많게는 7개까지도 출제가 됐었고 4개, 5개, 6개 이렇게 다양한 개수로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출제되어 있는 제시문들을 2개 큰 입장으로 분류해서 입장화시켜서 요약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구성하는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 뭐다? 성균관대학교 문항 1번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지점입니다. 자, 그 다음 문항 2번이 자료나 도표가 출제됩니다. 이 자료나 도표를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석한 결과를 앞에서 분류했던 제시문들의 논지나 입장과 연결해 가면서 설명, 해석, 평가하는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균관대학교가 무게중심을 문항 2번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배점 자체도 올라갔고 또 문항 2번이 당락을 많이 결정을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균관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도표 통계자료의 해석과 제시문의 입장이나 논지와의 연결을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문항 3번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정 정책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봐라 라고 시킵니다. 물론 이걸 해결하는 과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분류했던 제시문들, 문항 2번에서 활용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모집 인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성대가 모집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실제 최종적인 실질 경쟁률은 떨어질 거고 반면에 합격선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세 문항 중에 두 문항을 A등급을 맞아라, 한 문항은 B등급을 맞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균관대학교가 논술 채점 자체를 6등급으로 합니다. A, B, C, D, E, F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최소한 두 문제를 A등급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선 자체도 100점 만점으로 쳤을 때 대부분의 계열이나 과들이 90점을 넘는다는 것도 성균관대학교 입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문항 모두 만점 답안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만점에 가깝게 고득점 포인트를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 성균관대학교의 특징입니다.